운전을 할 때 노란불이 있잖아요. 그 노란불 때 그냥 바로 빨리 가겠다라고 달리시는 분이 있고, 아, 이제 빨간불이 될 거니까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멈추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빨리 가겠다라고 달리지 말고 잠시 멈췄다 가는 게 좀 천천히 갈지언정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SBS의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연예인들이 소방서에 가서 구조대원, 그리고 화재대원, 구급대원들이 하는 일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말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환자와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좀 세심하게 다뤄줬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제 직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길 진학하고 나서 사실 1학년 때는 보통만 하자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습니다. 뒤처지지만 말자라는 생각으로 1년을 공부를 했었는데 1학년이 끝나고 제가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실습을 나가면서 정말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구나. 드라마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많은 걸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정말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카페로 가서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카페로 가서 카페 문 닫을 때까지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순간이다 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 저희는 막학년이 끝나면 국가고시를 봅니다. 그 국가고시 합격을 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면 모두 응급구조사가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면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병원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소방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취업을 생각할 시기가 왔을 때 저희 학교랑 협력을 맺은 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에 저희 선배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 동기들도 그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병원이 첫 직장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협력 병원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이제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했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의료 행위는 잘못될 경우 다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됐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됐고 공부할 게 취업을 하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환자에게 올바른 처치를 하려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처치에 따라 환자분들이 좋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예후가 좋아지고 괜찮아지셔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볼 때면 굉장히 뿌듯했었고 하지만 그 반대로 예후가 점점 나빠지고 더 나빠져서 사망을 하는 환자를 볼 때면 되게 안타까웠고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 때문에 슬럼프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3교대 때문에 몸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나이트 근무였었습니다. 3일의 나이트 중 마지막 날 위독한 환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호자들이 면회 오셔서 굉장히 많이 우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환자 한 분이 주사바늘 혼자 빼셔서 침대 시트가 피로 다 물들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지혈을 하면서 제 귀에는 그 옆에 보호자분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었고 제 눈에는 시뻘건 피가 계속 보였었고 제 코에는 그 많은 피로 인한 피 비린내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고 누군가가 주사를 빼고 굉장히 많은 피가 보여지고 이 상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었고 꽤 자주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탈출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는 피도 그만 보고 싶고 누군가 죽음에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이 슬럼프가 굉장히 그래도 한 일주일 그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꽤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어서 일하는 흥미도 없고 일하는 보람도 없고 내가 지금 환자를 처치하고 있지만 이 환자가 뭐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예전처럼 크게 다가오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더 이상 하기 싫어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이런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계속 살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뒀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 다니자라고 했으면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의 이 일에 흥미가 없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냥 퇴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고 집에서 쉬면서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3교대 이런 거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도 않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다 만나고 이 상황이 너무 행복했고 일단 가장 좋았던 건 다시 그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내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더 이상 내 코에 피 냄새와 소독 냄새가 맡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문득 그렇게 근데 힘들기만 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한 번 드니까 뭐 병원 드라마를 봐도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고 누가 동기들한테 이랬던 얘기를 들어도 그 생각이 들고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좋았던 순간도 많았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시고 보호자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환자분들과 농담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이랬던 상황도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예민했었나?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했었나?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심하게 받아들였나? 별거 아닌 상황이었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기 있었었는데 내가 저 상황에 있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그 상황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나도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할 의지가 생겼었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 편히 긴장감 없이 쉬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학기 중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방학을 해선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고 실습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가서 자습을 했고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가 지쳐만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이유도 내가 좀 늦게 하면 지쳐지면 내 동기들은 경력을 쌓고 뭔가를 배워가는 도중에 나는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바로 취업을 했었는데 좀 쉬었다 가는 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계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할 때 노란불이 있잖아요. 그 노란불 때 그냥 바로 빨리 가겠다라고 달리시는 분이 있고 이제 빨간불이 된 거니까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멈추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빨리 가겠다라고 달리지 말고
잠시 멈췄다 가는 게 좀 천천히 갈지언정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슬럼프를 겪고 다시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지금은 다른 병원에 또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 병원이랑 제가 받아들이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제가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이런 여유는 전 병원에 비해 좀 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쉬었다 가는 게 느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분들이 몇 개의 질문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환자분들이 괜찮아졌을 때, 그리고 퇴원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병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퇴원한 환자의 보호자분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호자분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굉장히 반가웠게 와서 감사했다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퇴원한 할머니의 소식을 들려주셨었는데 그때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감사하는 보호자와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간 환자분들을 봤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안 좋아졌을 때, 예후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상황을 봤을 때가 안 좋지만 사실 저는 제가 성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제 주변 지인을 만나기 힘들다는 것도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스케줄 맞추는 것도 힘들고 가족 행사 같은 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명절은 취업하고 나서 한 번도 챙겨본 적도 없고요. 생일 이런 것도 챙기기 힘들고 그냥 그 주변 지인분들을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거 그게 전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다 똑같이 느끼는 거고 사실 코로나 치료하는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코로나 환자를 대면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나가는 환자들을 대면할 경우는 좀 많은데 그냥 그분들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을 일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방호복을 한번 착용하고 안에 들어가면 다시 벗고 나와서 다시 착용하고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어서 한번 들어가면 거의 이 환자의 처치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방호복이 굉장히 더워요. 땀이 좀 많이 나고 그냥 방호복 착용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병원에서 보호자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자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졌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저희보단 보호자분들이 좀 더 불편해 하실 것 같고 그냥 방호복 착용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 말고는 사실 코로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응급구조사 박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